7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 결혼하고 나서 20번도 넘게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지. 듣는 사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농담이겠지 했는데 표정이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들키지 않는 데엔 다 이유가 있어. 다들 바보 같아서 들키는 거야. 이 대화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배우자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원만해지리라 기대합니다. 몸은 느려지고 사회적 욕망도 줄어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차분해지리라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의외로 노년에 접어들며 자신의 외로움, 억눌린 감정, 과거의 회한 등을 이유로 감정을 밖으로 뻗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는 늘 젊은 층의 문제처럼 다뤄지지만 실은 60대,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존재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을 나눌 창구가 사라질수록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다는 그 작은 가능성이 일생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불륜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20번 이상 바람을 피우고도 끝까지 들키지 않았던 한 노인의 말을 바탕으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거리 두어야 할지를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가야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거짓과 고의적인 숨김은 결코 실수가 아닌 성향이자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한두 번의 외도를 넘어서 20번 넘게 반복했다는 건 그 속에 정확한 의도와 계산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키지 않았다는 건 배우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숨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들키지 않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람 피우다 걸리는 건 티를 내기 때문이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흔들리면 바로 들켜. 그가 처음 이야기한 첫 번째 비결은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대에게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일상에 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늘 똑같은 표정,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은 표정과 말투가 바뀌는 순간 눈치를 채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조금 더 친절해진다든지, 갑자기 핸드폰을 잘 숨긴다든지, 늦는 날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변화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곧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나는 늘 똑같았어. 전화도 당당하게 받고 늦는 날엔 그냥 이유를 간단히 말했지. 라고 말했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따라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분리해 일상생활에 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밖에서는 극중 감정을 내려놓듯 말이죠. 이것은 분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숨기려 해도
얼굴에 드러나고 말투에 묻어나고 습관에 배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랜 시간 훈련하듯 자신을 관리해온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강조한 것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 피울 때 비싼 선물, 밥값, 여행으로 돈을 쓰니까 걸리는 거야. 나는 늘 똑같이 썼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어쩌면 돈의 흐름이야말로 누군가를 들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카드값이 늘어나거나 현금이 빨리 떨어지면 의심은 시작되고 꼬리를 잡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자신의 소비 패턴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외도 상대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쪽도 외롭고 정이 고팠을 뿐 돈 바라는 사람은 아니었어. 감정만 나누면 됐지.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잠시 멈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인생에 조용히 발을 들이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인의 말에서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는 표정과 행동, 생활 패턴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한 것. 둘째는 돈의 흐름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지킨 것. 이 두 가지는 그가 끝까지 자신의 외도를 들키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 함께 계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전과는 다른 잔잔한 미소를 짓거나 지나치게 침묵하거나 혹은 돈의 흐름에 이상한 흔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의심해봐야 할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가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관계의 절대 분리였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집안의 사람들과 그 사람을 섞지 않았어. 전화도 밖에서만 했고 사진 하나, 흔적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 이 말은 어쩌면 무섭고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철저히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감정을 나눈 외부의 누군가는 결코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선을 그어놓았다는 말이니까요. 집 근처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았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아예 연락을 끊었지. 그래야 흔적이 없으니까. 그는 마치 군인처럼 자신을 통제하며 둘 사이의 경계를 철저히 유지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마음은 안 무거웠냐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지. 근데 사람이 반복하다 보면 무뎌져. 이 한마디가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반복은 죄책감마저 마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고 두려웠고 어색했던 일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합리화되고 결국은 그게 자기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 노인이 20번 넘게 바람을 피워도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는 말은 놀랍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이중적인 삶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을 두 개의 방처럼 나누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가족과 함께 사는 현실의 방, 다른 하나는 감정을 나누는 은밀한 방. 두 방은
절대 연결되지 않았고 서로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안에서 자기 역할만을 수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늘 웃고 늘 착하고 늘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자신만의 기준과 방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들키지 않은 게 자랑은 아니야.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외로움을 어디엔가 묻고 산다고 봐. 이 말은 결국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해왔던 세월. 그 세월이 이제는 자기 인생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외도하는 이의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삶이 보여주는 무서운 이면을 직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늘 겉은 평온했지만 속은 조용한 갈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문득 아내의 눈빛이 떠오르면 잠이 깨곤 했고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는 손끝에서 괜히 죄책감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죄책감도 하루 이틀 지나면 익숙해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 잊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은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는다 고 말하지만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한숨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노인의 가족이 그의 삶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아내가 끝내 알게 된 진실 이후 보인 반응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아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셨지만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말 못할 사연들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니 잠시 침묵 끝에 작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바람 피우는 거 처음엔 몰랐지. 근데 사람이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모릅니다. 느껴져요. 말투, 눈빛, 잠자는 시간, 옷 입는 방식, 휴대전화 드는 자세까지 다 변하거든요. 이 말은 정말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가장 가까운 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모르지 않되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못 알아챘을 것 같아도 다 느꼈어요. 근데요, 애들한테 상처 줄까봐 모른 척 했어요. 이혼하면 사람들이 다 내 탓이라고 할까봐 참았고요. 그분의 고백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듯 아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겨진 사람은 몰랐을 거라고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알고도 말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잘했어요. 밥 안 굶기고 명절이면 큰 소리 안 치고 그게 잘해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 말에는 시대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맞고 살지 않으면 감사하다는 말이 당연하던 시절, 그 시절을 견뎌온 이들이 겪어야 했던 외로움이 문득 모굴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나중에야 다 알았어요.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근데 그걸 따지고 화내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안 바보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분노보다
자기 존엄을 선택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이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말할 생각 없어요. 그 사람도 이제 늙었고 나도 늙었으니 그냥 내 속만 덜 상하게 살고 싶어요. 이 말은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 마음을 끝까지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이자 이미 용서 아닌 용서로 자기 인생을 회복해낸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걸 다 참았냐는 질문에 아주 단순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다 보이거든요. 그 말처럼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보여주는 법입니다. 당장은 감춰질지 몰라도 세월은 결국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고요한 품격은 끝내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 이야기는 그 노인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는지로 이어지려 합니다. 노년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아프고 무엇이 가장 후회로 남았는지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은 마지막엔 혼자 남았습니다. 건강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말수가 적고 늘 여유 있는 척했지만 이제는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바라는 사람처럼 눈빛에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전 자신이 바람을 피운 얘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몰라도 다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애들 때문에, 세상 눈 때문에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리고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내가 혼자 남았어요. 그게 벌인가 봐요. 남들 눈엔 내가 아직도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루하루 비어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보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의 대가를 결국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진실.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많은 일들을 이제 와서 고백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누구한테 사과해도 그 사람이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단 걸 누군가에겐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살아오면서 지은 업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무게가 노년에 와서야 비로소 더 또렷해진다고 합니다. 그는 한순간의 쾌락, 자기만의 자유를 위해 아내의 속을 수십 번 찢었고 자식들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이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내가 상처 준 얼굴, 속상해서 울던 목소리.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 말은 상대방의 고통이 이제는 자신의 고통이 되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눈앞의 이득만 보지만 노년이 되면 그 이득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불러오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노인은 이제 와서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갔던 시장길, 함께 앉아있던 식탁, 함께 웃던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로만 남았고 그 시간들이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부르면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그 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삶. 누구나 늦기 전에 이 노인의 후회를 자기 삶의 경고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노년의 지혜와 삶의 태도를 조용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멀어진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고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은 고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고요함은 혼자가 되어야만 들리는 내면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일이 나이 들고 나면 잊히지 않는 장면이 되어 자꾸 마음속에서 되풀이됩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기억하는 자신의 양심입니다. 이 노인의 삶이 모든 이의 삶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가 했던 실수, 그가 흘린 눈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분명한 경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후에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자세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 주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참아주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방치한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마음은 말로도 다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더 따뜻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아무리 숨긴다 해도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내가 저지른 행동 하나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나를 마주하게 합니다. 셋째, 사람은 결국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입니다. 부끄러운 기억, 회피하고 싶은 후회가 쌓이면 그 어떤 좋은 인연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삶, 누구 앞에서도 고개 들고 웃을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속에 묵직한 후회를 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했던 사람에게 한마디 따뜻한 안부를 건네보세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관계에도 작은 진심 하나만 보태면 생각보다 쉽게 열리는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외로움을 견디고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공간도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더 따뜻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